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뭐 맨날 음. 똑같죠. 요번 주에는 또 특별한 생각나는 환자가 또 있으실까요? 이번 주요. 네. 오늘 생각나는 분이 또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여 교수님인데 교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명 나와도 된대. 근데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여 교수님이신데 안타깝게 암 진단을 받으셔서 어떤 암? 뭐 이렇게 자세한 네, 거는 네. 이제 여성 이제 네. 난소암인가 이제 그럴 때 네. 그런 것 같은데 차트를 봐야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다행히 잘 돼서 이제 지금 한 3년 차 이제 잘 지내고 계신데 이분이 한 얘기가 좀 기억이 나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대학교에 한 140여 명 되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네. 암을 한 11분 정도가 걸리시고 그 중에 한 7분이 돌아가셨대요. 야, 그러면 거의 뭐 암 발병률이 10%에 달하네요. 그렇죠. 사망률은 5%. 사망률은 또 이제 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때 이제 암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암 후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명명을 하면 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추메가 약침이라고 저희가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침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황기도 있고 뭐 동충하초도 있고 무슨 삼성부도 있고 뭐 그래갖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좀 받으시고 기운이 좀 많이 좀 이제 올라오셔서 지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후에는 뭐 이제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감기 때든지 뭐 다쳤다든지 이러면 한약을 이제 즐겨 드시던 분이신데 네. 그 덕분에 지금 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 하시면서 이 눈물이 촉촉히 이제 젖어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대부분 왜 그 암 환자들 특히 뭐 양방병원에서 치료받으십니다. 한약 먹으면 안 된다고 하도들 얘기를 들으셔갖고 네. 잘 안 드시는데 이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랜 이제 관계가 있으셨던 사적으로도 관계가 있으셨던 분이기도 했고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이 가족들도 같이 이제 치료받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약을 먹는데 이렇게 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좀 드시자 하면 또 이제 드시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고맙다고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무릎을 다치셔갖고 이제 오셨지만 그래도 한약을 이렇게 잘 드시고 잘 또 명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잘 지낸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네. 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 이게 사실 암이라는 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암도 사실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암을 이제 수술로서 제거를 하더라도 재발되고 전이 되고 하는 것들이 뭐 이미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암이 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없앴는데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암을 이겨내지 못해서 또 암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면역력이 약해진 거 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글쎄 어떤 방법 지난번에도 어떤 방법을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방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보약을 쓰는 거. 아, 네? 네. 보약을 쓰고
뭐 기운을 좋게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질 때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보약을 쓰면 면역 많이 이제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감기든 이런 것도 면역이 떨어져서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감기 같은 경우도 면역이 떨어져서 온다고 얘기할 때의 범주가 한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기가 약한 경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어 능력들, 우리 보호막이 되는 이 기능들이 부족할 때 외부로부터의 바람, 외부로부터의 차가운 기운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기가 오느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위기가 약하신 분들, 기거가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죠. 네. 밤낮이 바뀌고 식생활 습관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위기가 이제 약해지시는 거죠. 소화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그 소화 기능이 주관하고 있는 게 그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약해지면 감기 쉽게 걸리고 네.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면 그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약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위기를 보충시켜주는 약제가 감기 약하고 좀 다른 약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위기가 약하지 않은데 차가운 기운에 감해서 오는 거 이런 것도 감기죠. 그럴 때 감기약만 쓰는 거예요. 기가 약하신 분들은 감기약만 안 써요. 그럴 때는 보하는 약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기를. 예, 기를 보여주는 위기를 보여주는 약을 같이 쓰면서 감기약하고 같이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한약적으로 얘기하면 감기 기운, 네. 그러니까 바람이나 차가운 기운 외부 기운에 감했다. 네. 그걸 외감이라고 해요. 밖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안의 기운이 부족하다. 네. 이거는 내상이라고 해요. 내상. 안이 상했다. 그러니까 안이 상하고 밖의 기운이 같이 오는 경우, 내상과 외감이 네. 같이 겸해있는 경우들은 보약과 그 감기를 다스리는 같이 써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 한약에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기운이 딸려서 또 코로 기운이 안 와? 그럼 또 비염도 잘 와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서부터 비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좋아질까요? 나서부터 그렇다라고 그러면 태아 때부터 그랬더니 태아 때는 영유아 때부터?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어렸을 모르니까. 때부터 네. 뭐 이런 경우들 많죠. 네. 어려서부터 비염이 많이 있다. 네. 이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비염이 오는 거는 위기가 약해서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네. 폐기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염증은 열이 많아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식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는 체질들은 인스턴트든지 네. 아니면 뭐 육식이라든지 서양식을 많이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염증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그게 아토피, 천식, 비염하고 같은 원인이 다 같네요.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뭐 아토피 얘기를 했지만 아토피 같은 게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또 태반이거든요. 열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음식과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되게 그 위열을 잡아줘서 염증을 없애주고 해독시켜주고 그러면서 아토피도 개선이 되지만 비염도 개선이 된다. 그래서 비염이 많이 오는 체질들한테는 우리가 육식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고 또 지나치게 그런 경우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다든지부터 과다 영양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을 시키죠. 염증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병들이 대부분 식생활하고 걸리면 안 돼요. 기거 여기서 오는 게 되게 많네요. 식생활 때문에 오는 거 음식상이라고 그래요. 음식상. 음식상. 네. 네. 음식 먹어서 생기는 마시고 먹고 해.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병들이 많이 오죠. 네.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위장장애 이런 거 외에도 그게 위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돼. 식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식이 적 쌓여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갖 염증들을 많이 일으켜요. 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아토피뿐만 피부병, 뭐 네. 두드러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뭐 음식 잘못 먹으면 피부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화를 잘 시켜줌으로 해서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죠. 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 이제 연관돼 갖고 몸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음식이 되게 자극적인 거, 동물성, 음. 서양화된 어떤 식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이 위에 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위기가 그러니까 이건 위장의 기운이에요. 위장의 기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겉의 위기 네. 이것도 이제 나빠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식 식습관이나 그 식문화들이 육류 위주인 거 하고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밀가루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밀과 쌀이 같은 곡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문제가 네. 밀과 쌀의 성질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갈아서 나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런 것도 성질도 좀 차이가 있다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게 또 뭐, 강력분, 뭐, 무수분, 이래갖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이제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곡을 다 다스리는 음식들이 뭐 쌀도 있고, 뭐 보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면은 동해보면 우리 면떡이라는 게 있어요. 면독. 면을 많이 먹으면 독소가 쌓인다. 그래서 네. 면덕을 좀 풀어야 되는 약재들이 또 있어요. 아, 그런 약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면이 인체에 상당히 많은 악영향들을 미치는 거죠. 쌀독은 없어요? 쌀독은 없. 그래, 쌀독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면도 쌀국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쌀국수. 그게 미스테리예요, 참. 그래서 저도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먹으면 편안하기는 하던데. 그 면류도 그러니까 먹으려면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물에서 삶은 거. 네. 그런 것들은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독소들이 좀 이게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했나? 그렇게 드시라. 네. 고기도 구워서 뭐 이런 거보다는 삶은 고기. 네. 그런 고기들을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는 또 웬만하면 삶아 먹었겠죠. 그렇죠. 네. 또 귀했겠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귀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먹을 기회들도 없었겠지만, 요새는 그게 과잉 영양의 시대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오늘 기억나는 환자가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채식동물과 육식동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우리가 체질을 볼 때 하나의 이제 체질을 보는 그런 패턴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빨 구조나 얼굴이 이제 안면이 많이 발달된 체질. 이런 경우는 채식동물에 비유한다. 앞이 발달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식동물 이게 잘라야 되는 네. 경우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이빨, 앞니빨. 이빨이 이제 튼튼하시잖아요. 네. 이빨이 건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체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육식동물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금니, 옆에 이 이빨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구조가 이제 약간 저도 네. 이제 좀 돌출된 형태인데, 이런 형태들의 체질들은 육식동물에 비유한다. 그러면 어떤 성정이나 체형도 좀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이병헌 배우님 같은 분들도 채식 쪽이네요. 아, 그분도 그지 건치시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육식계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채식동물들은 주로 바쁘죠. 네. 계속 먹으러 다녀야 되고, 네. 뭐 하고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온순하고, 네. 좀 느리고, 네. 근데 부지런해. 네. 근데 육식동물들은 게을러요. 평상시에. 네. 호랑이 봐봐요, 어그죠. 호기제 다니다가. 맞아요. 날렵하죠, 근데 거꾸로. 네. 배고플 때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내가 좀 게으른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그건 이제 그럴 때, 빠를 때는 또 육식동물처럼 빠를 것이다. 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체질을 볼 때 이렇게 생긴 구조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성정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육식동물처럼 생긴 이런 사람들은 육식을 좋아해요, 되게 보면. 제가 그런 것 경험해 같아요. 보면. 제가 경험하면 참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육식을 좋아해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의 그런 생김새와 우리 동양인의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네. 서양인들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생긴 외형과 이거를 이제 패턴화해서 이제 네. 우리가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감기를 걸리고 염증이 생기는 패턴들도 이게 좀 달라지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겠네? 음. 그럼 육식을 좋아하니까 이러면, 그러면 음식으로 인한 열이 뭐 많이 생기겠네? 네. 이렇게 보는 거지만, 네. 채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기가 좀 오히려 식생활이 뭐 부족하다든지 네. 아니면 기운이 좀 약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보는 관점도 이게 좀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즘 말하는 면역력, 그 한의학에서 보는 위기를 올리려면 기거가 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식습관이 네.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술, 담배가 좀 그런 건 이제 음식상 범주 중에서 네. 먹는 것 중에서 음식상 범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상이에요. 주상. 술. 네. 지난번에 대열 대독하다고 네. 했지만 뭔가 염증들을 일으키고 네. 그러니까 그 열은 이제 우리가 보호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걸 파괴를 하는 거죠. 그 열상. 뭐 요새도 뭐 그 지구 네.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 몸도 열이 많아지면 그 기온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구도 뚫리는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그런 오존층이 것처럼. 파괴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굳이 비유를 하면 그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네. 비유를 이제 많이 드는 편인데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는 시간들 같은 기거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때 자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자느냐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늦어도 밤 11시 네. 그때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에서는 해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러면 그 해시에는 자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요새로 따지면 이제 밤 11시, 9시에서 11시쯤인데 이때는 자라. 그러면 현대인들은 타국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등불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할 게 없잖아요, 밤에. 잘 수밖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시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사람의 기운은 네. 기거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기운이 약해집니다. 위기가 약해집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는 환자분하고 내가 상담할 때 운동을 했어요. 네. 몸이 이렇게 좋아요. 몇 년간 했다는 거야. 운동을. 헬스를. 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 근데 얼굴엔 다크서클이 있어요. 네?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이 좀 깜짝깜짝하고 자꾸 느리느리해. 네. 제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 운동은 보약이 아니다. 운동 많이 했다고 해서 당신의 기운이 힘은 셀지언정, 파워는 좋을지언정 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기가 상하지 않으려면 기거가 부정하면 안 된다. 몇 시에 자냐? 맨날 1시, 2시 넘어서 안 되는 거야. 20대 친구인데. 네. 그래서 다크서클 생긴다. 당신 힘자랑하지 말아라. 네. 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감기를 안 걸리네? 잘 걸려요. 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퇴폐한 육체미가 있는 분이시네요. 뭐 퇴폐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네.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네. 그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으니까 몸이 이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거 부정에서 병이 올 수 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주 좀 안 본 지 몇 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헬스장을 하는 헬스 트레이너고 아주 이제 몸이 항상 대단해요. 그런 친구인데 암 때문에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보면은 운동이 그렇게 건강에 그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별로 한계가 그거를 있나? 이제 정확하게 뭐 통계와 원인 관계를 네.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아프지 않은 거. 건강한 건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병에 안 걸려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보면
여태까지 이제 제일 병원 신세 많은 친구는 정말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막살 기거 부정하고 정크푸드 맨날 먹고 집에 가보면 그 교촌 치킨 상자랑 콜라 상자가 엄청나게 쌓여 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느 날 이가 바스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비타민C 결핍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뭐 완전 그 가루인데 그게 뭐더라? 비타민C 그 원료가 있어요. 완전 원료. 그 가루를 먹는 건데 제가 한번 한 포 궁금해서 뺏어서 먹어봤는데 쓸 거예요. 쓴 건 아니고 아주 시더라고요. 아스트로빈산인가 뭐 이런 이름이. 시다 못해 쓰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가. 근데 두 번째로 병원에 자주 간 친구는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럼 다쳐서. 네. 다쳐서. 축구를 일주일에 3번 하고. 네. 다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본인 팔꿈치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힘을 쓰다 보면 다쳐서. 무슨 엘보가 오고 뭐 발목에 뭐가 오고 염좌 생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쳐서 그런 경우, 저도 이제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많이 이제 하는데, 골프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골프가 사실 단방향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균형이 너무 무너지게.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주로 많이 네. 쓰기 때문에 많이 다치는데, 그러니까 다치는 거하고, 다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와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또 안 쓰고 이러시면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런 기가 딸리는 사람들, 네. 기가 부족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천상은 그 기운을 써먹지 말고, 네. 그다음에 기운을 보충해줘야 되는 게 당연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이게 이제 수면 장애를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네. 이게 잠이라고 하는 거의 기전을 보면, 간에서 설명을 지난번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에서 피가 저장이 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돌아다니고, 네. 그러다가 또 위기로 이게 들어왔다가 이게 다시 연기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밤에는 네. 뭐 26개를 돌고 낮에는 또 26개를 돌고, 뭐 그래서 위기는 뭐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50번을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부정확함으로 해서 불면증도 온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야 될 게 돌지 못하면 잠도 정상적으로 자야 되는데 자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50번을 돈다 이런 게 동의보감에 적혀 있는 그렇죠. 내용인가요? 동의보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피가 몇 바퀴 도는지 알았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피의 관점은, 피는 이제 영혈이라고 표현해서, 네. 영혈은 뭐 이제 우리 경락으로 이렇게 돌아서 뭐 12경맥을 이렇게 돌고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위기는 경맥 바깥으로 돌아서 이제 겉에와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결국 어찌 됐든 이 양방에서도 서양의학에서도 결국 혈액순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면역력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을 때 이제 뭐 어떤 처방을 해주고, 아주 심한 분들은 약이 아니라 영양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중요하죠. 네. 뭐 요새 분들은 요새 특히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 영양제 처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단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자연에서 나온 음식들이잖아요. 네. 영양분은 그렇게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영양제도 좋지만 네. 일단은 먼저 그게 먼저 우선이다. 네. 자연이 만든 음식, 네. 그걸 먼저 섭취를 해라. 기운을. 가공이 적은 거. 그렇죠. 네. 그것을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가 기운을 돋구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제철 많잖아요. 음식을 먹어라,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음식도 발효한 음식을 먹어라. 네.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그 영양 성분을 섭취한다, 이거 외에 네.
기운을 섭취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기도같이 뭐 땅의 기운. 땅의 기운, 네. 하늘의 기운. 네. 하늘의 기운은 코로 들어오고 네. 땅의 기운은 음식으로 해갖고 입으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 기운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은 가장 신선한 것들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땅의 기운이라는 게 주로 채소 곡식인가요? 뭐 딱 그렇겠죠. 일단은 주로 이제 곡식도 채소들이겠고 어쨌든 먹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동물들도 어쨌든 그걸 먹고 또 이렇게 그쵸. 살아가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그 아주 부상이 심한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전신 3도인가 화상인데 그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환자에게 하루에 계란 50개를 처방했어요. 한 달 만에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50개를 매일 먹고. 와, 먹은 분도 대단하고 그거 알고 처방하는 의사도 대단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재밌네요. 한동안 식전에 계란을 서너 알씩 먹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계란을 제가 이제 조리해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끔 가다 집에서 먹을 땐 그렇게 먹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상 체중을 찾는 것도 좀 도와줄 것 같고 뭐 정상 체중에 미달하는 분이다 넘어서는 분이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기운이 약하면, 네. 혈기가 약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염창이라고 그러니까 창상, 그러니까 피부가 뭐 병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뭐 찢어졌거나 뭐 갈라졌거나 뭐 헐었거나 이게 그러면 잘 아물러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잘 아물러도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기운이 그게 이제 위기가 이제 그 범주이기도 한데 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붙어요. 회복이 그렇죠. 안 돼요. 네. 그럼 그때도 보약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보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 피부를 좋게 하는 약을 같이 써요. 이 창상이라는 게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그리고 회복을 그러니까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요새는 또 면역력이 또 같은 범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기가 부족해서 회복력이 더뎌진다. 그러니까 혈기 왕성하다고 표현할 때 그 혈기. 네.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회복력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 회복력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보약을 써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암 환자들도 그런 범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몸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재생 능력, 회복 능력 이런 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혈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직접 암을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그 암의 이제 암이라고 하는 한방 병명은 네. 결국은 혈이 안 돌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혈을 잘 돌게 하면 암도 안 생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유출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암은 비율하면 자연으로 치면 이제 버섯이 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나무에서. 네. 그러면 그 어린 나무에는 버섯은 안 핀다. 그러면 고목이나 이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생기가 도는 나무들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덜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생기를 잘 돌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혈액순을 잘 돌게 하는 게, 그게 생기를 잘 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기만 있어도 그런 것들은 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이 생기랑 위기가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기가 돈다는 건 날생자이다. 그러니까 활력소입니다. 활력소. 활력소인 개념이고 생기가 있어야 위기도 결국은 이제 겉에까지 가는 거예요. 생기는 보다 더 이제 근원적인 어떤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위기는 그 중에 겉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봄이 이제 곧 오잖아요. 이제 봄이죠. 네. 입춘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또 눈도 내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봄이 올 때 환절기라는 게
같이 오잖아요. 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약하면 그런데 대응하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환절기에 약해져요. 이것도 어쨌든 퉁한 서습.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계절에 특히 옷 같은 거 입을 때 네. 저는 계절에 후행하게 옷을 입어라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봄이 왔다. 네. 그렇다고 봄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아직은 겨울이다. 왜냐하면 이 기운은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이. 남을 여자 기운 기자. 그러니까 겨울에 남은 기운들이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니까 그 남은 기운들 때문에 추위는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에 나머지 기운들이 있을 때, 네. 가을, 초가을 이럴 때는 겨울의 여름의 영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대한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환절기 때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가 봄은 막 있고, 여름철 왔다가 여름철 막 있고, 겨울이라고 그래서 또 뭐 너무 빨리, 그러니까는 생활을 앞서가지 말아라. 약간 옷을 옷을. 한 3주 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내복을 네. 추울 때 입다가 벗을 때 입춘됐다고 해서 벗지 않아요. 경칩이라고 하는데 그때쯤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갈 때쯤 돼서 내복을 벗는다. 동면에서 깨어난다고 표현할 때. 네. 저도 겨울 옷은 이제 다 정리를 하죠. 주로 옷장 정리는, 겨울 옷 정리는 경칩 정도. 저는 이제 그런다. 네. 그게 이제 그 여기에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여름철 옷들을 조금 이제 초가을 때까지 입는 편이에요. 그것도 괜찮나요? 어쨌든 여름에서 덥다가 이제 초가을 때는 갑자기 어느 날 춥고 어느 날 덥고 이렇긴 하잖아요. 그거는 괜찮나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추우면 더 네. 여름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위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쉽게 이제 이겨내고 거기에 영향을 덜 받는데, 네. 위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요. 그래서 조금만 찬바람이 와도, 네. 이거 시리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약한 사람. 감기 잘 걸리죠, 그런 분들은. 저도 간혹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너무 과로가 길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갑자기 추워요. 그게 위기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어쨌든 위기든 생기든 다 의식주에서 비롯되는 거고, 여태까지 식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 얘기는 오늘 처음 나왔네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내 기운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을 외부의 기운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는, 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옷이 제일 먼저 보호를 해주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배꼽, 단전 쪽. 네. 네. 여길 차지하면 안 되는데, 네. 여름철 덥다고 해서 요새 특히 젊으신 분들은 배꼽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요즘 처자분들은 겨울에도 배꼽을 내놓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생기의 근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차지면 그 몸에 생기가 이제 잘 안 돌아요. 배꼽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똑똑히 알아두세요. 미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맨발. 발이 차지면 안 된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크록스라는 신발을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알죠. 구멍 뻥뻥 뚫려 있고 겨울용 크록스도 나오기는 하던데 이 친구는 한 1월 중순까지 크록스를 맨발로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면 발이 안 시렵대요. 그분은 열이 많은 체질인가 봐요. 열이 많은 사람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그 얘기하니까 환자분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환자예요. 한겨울인데 네. 반팔을 입고 온 거예요. 와. 반팔. 네. 20대 중반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다혈질이고 열이 어. 많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많고, 네. 다분히 좀 이렇게 네. 약간은 좀 폭력적이기도 한. 어. 그래서 뭐 하나면 막 책상도 뒤집어갖고 막 이런다고. 어휴. 당신이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을 좀 내려주는 약을 좀 지어드릴게요. 열을 지어주는 약을 쫙 처방을 했더니 다음에 왔을 때는 파카를 입고 왔더라고요. 오. 아, 바로 잡혔나 보네요. 바로 잡혔나 봐요. 오. 어머니 말씀에는 성격도 좀 누그러졌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저는 20대 중반까지 저도 겨울에 반팔을 잘 입고 다녔는데, 사실 뭐 성격이 저는 다혈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많이 활발하긴 했어요. 많이 활발하고 계속 뛰어다니고, 물론 그러니까 열이 많았겠지 싶긴 한데. 열이 많으니까 네. 열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발하고 네. 또 이제 추위도 덜 타고 하는 거죠. 음.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강한 거예요. 아. 근데 위기가 강한 수준을 넘어가면 열상이 돼버리면 네. 그건 진짜 열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로 뭐 한겨울에도 네. 그러고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기가 좀 약한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하죠. 정말 춥지 않았고, 어떻게 내가 그랬지 싶을 정도로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됐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보약을 좀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위기가 좀 이제 강해졌는데, 진짜 이 에어컨 바람도 잘 못 썼어요. 여름철에. 네. 그때 좀 냉하셔가지고.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뭐 문 열어놓으면 항상 문 닫고 네. 바람 들어온다고. 우풍 센터. 그랬었어요. 요즘은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를 보충시키는 보약을 좀 먹고 나서 진작에 그런 거를 먹을 생각을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신기하네. 진짜 한의사로서 사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런데도 그냥 내 몸 관리를 그렇게 체질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20년 넘은 게 아니고 한 30년 되신 거죠? 제가 한의사가 된 지는 네. 9년부터 이제 이제 환자를 29년 봤으니까. 차시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횟수는 그동안 30년이네.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서야 이제. 네. 네. 왜냐면 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러네. 네. 체질이 그러네. 아, 멍청한 거죠. 답답한 거. 진짜 멍청하고 답답한 거. 이제라도 저기 좋아지셔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 이제 오랜만에 뵙고, 너무 이제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조금 더 남성적이 좀 되신 것 같다. 제가 생긴 게 이랬는데 이 안에서 또 여성성을 발견하셨더라고요. 눈빛이 강해지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눈빛, 그러니까 생긴 게 여성적으로 생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 교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원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요럴 때 약 챙겨 드실 생각을 하시고 드셔서 건강해지셨다면, 그렇죠. 지금 술, 담배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골고리 백세라고 하잖아요. 네. 골고리 백세? 그러니까 골골하신 분들이 100세까지 산다. 아. 그런 분들이 건강을 조심하니까. 그게 골고리 백세? 건강을 조심해요. 그런 분들 실제로. 그러겠죠. 아무래도 조금만 툭 하면 아프니까. 네. 무리 안 하죠. 저도 절대 무리 안 해요. 그쵸. 밤늦게까지 뭐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뭐 절대 안 했어요. 네. 저는 고3 때도 밤 12시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지도 못해. 기운이 약하니까. 점심 때 꼭 먹고 자고. 그런 약간 기가 약함의 영향 때문에 뇌 집중력이 발달하셨나 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과가 좋으셨잖아요, 그래도. 내 몸이 약해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 명환탕이라는 약을 직접 드신 지가 한 4개월 예, 4개월 차 지금. 되셨고, 한두 달 만에 그걸 느끼신 다음, 술, 담배도 끊으시고, 매일 운동도 하시고, 아마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생 사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30대에 만약에 명한탕을 드셔서 나으셨다면, 지금 저랑 이거 끝나면 술 드시러 가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저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 남자들 그게 문제긴 해요. 네. 모이면 술. 네. 저는 워낙에 술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특별히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술 마셔야 되니까. 그렇구나. 예.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해갖고. 또 젊은 애들은 술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네. 그래도 제가 딱 봐도 잘 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다 같이 뭐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화면에 오늘 나오나요? 참, 술도 잘 먹게 생기고, 잘은 먹어요. 식사도 잘하게 생겼는데, 네. 생각보다 적게 먹어요. 그죠? 네. 밥은 일부러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먹으면 이제 배가 차서 못 먹게 되는 느낌으로 됐고, 술은 주량은 많은 편이에요. 뭐 그래도 소주는 안 마시는데 소주는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왜 식사를 적게 하냐 물어보니까 활동이 적으니까 네. 식사를 적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참 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 기운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가지를 적게 하라. 12소라는 게 있어요. 네. 12개의 소, 적을 소. 네. 거기에 소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새 뭐 간헐적 단식 얘기도 많이 하고 적게 네.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소사, 일을 적어야 돼요. 1, 4자를 써서 소사. 일을 적게 하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먹으면 이거 좋지 않습니다. 대신 일 많이 하면 많이 먹어야죠. 근데 많이 해도 병, 많이 먹어도 병? 그렇겠죠. 그 시절에는 일이라는 것이 보통 몸을 쓰는 일이었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몸을 손가락밖에 안 쓰니까. 그러니까. 네. 입하고 손가락밖에 안 쓰니까. 그러니까 네. 활동량이 적으면 네. 이제 적게 먹으면 네. 관리를 잘 하는데 네. 현대인들이 그거죠. 그러니까 몸은 많이 안 쓰는데 식사량은 많잖아요. 그렇죠. 양도 많고 아무래도 고열량 고염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 많은 거죠. 네. 과해서. 그리고 이제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한 것도 예전에는 적어도 나가서 사 먹고 걸어오고 이거라도 한 대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켜 먹는다면 전화라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키면 끝이잖아요. 그게 또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것 같다고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한 사람들이 기운이 셀 거라 같잖아요. 근데 우리 요새 비만자는 기가 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약하게 본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기가 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를 보충을 해줘야 될 네. 이유가 된다. 마른 사람은 네. 혈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거 그렇게 좀 다르게 혈기도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이렇게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기운이 세다. 네. 그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또 근데 그냥 완전 그 순수 살인 분들도 있고 요즘 말로 근육돼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육돼지 그거는 이제 근이 발달된 거죠. 우리가 근육이 근육으로 쓰지만 한약에서는 근과 육이 달라요. 근과 기육이라고 해요. 이걸 같이 근육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근이 발달된 세진들 진짜 요새 말로 하면 근육이 발달된 거고 이 기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요새 말로 하면 뭐 지방층 이런 게 발달된 사람들이겠죠. 이게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살만 찌신 분들은 쭉 이렇게 되는데 쭉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근데 똑같이 살이 쪘는데 그 안에 근이 이제 많겠죠. 그런 분들은 좀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살이 많이 덮여 있지만 그런 분도 허약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허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는데 그런 분들이 기가 약하다 이런 관점들은 아니겠고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이 운동은 보약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많이 그만큼 쓰죠. 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난번에 얘기했던 허로 네. 과하게 써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쉬어주고 잘 자주고 이러면 이제 과할 나 없이 좋은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잠 안 자고 운동을 네. 이렇게 했는데 잠 안 자고 몸이 허해진다. 그때 제 한 친구가 자기 어떤 주치 같은 한의사가 있대요. 그분한테 듣기로는 사람마다 그 어떤 행동들에 정해진 숫자가 있대요. 뭐 너는 평생 몇만 보 이런 식으로 걸음은 이런 정도, 심장은 몇 번, 그리고 뭐 이렇게 성관계라든지 뭐 사정의 횟수도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소비해 놓으면 나중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관점이 그렇죠.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는 관점은 네. 결국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몇 살까지 네. 산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몇 번의 호흡수를 한다.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분에 몇 번을 쉬고 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쉬고 호흡을 몇 번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명은 그 호흡수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호흡수를 빠르게 많이 자꾸 쉬어버렸다면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뭐 달리기 선수들은 그분들은 별 수 없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때 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호흡은 평상시에 심박동수는 또 상대적으로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을 먼저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빨리 쓰는 사람들은 네. 안 좋아. 그런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는 심장이 느린 걸 스포츠 심장이라고 체육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그런 스포츠 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흡량이 과다하고, 근데 그 호흡량이 과다하신 분들은 대체로 호흡이 얕잖아요. 그러면 심장박동수도 자연히 그렇지. 올라가겠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호흡과 그러니까 심폐 능력은 네. 호흡 능력은 심폐 능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한약에서는 수명은 호흡수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이다 이런 것들은 그 호흡수를 네. 적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분에 뭐 20번을 호흡을 한다 예를 들면 네. 신다면 그거를 1분에 뭐 10번, 네. 10번, 1분에 한 번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한다면 수명이 이제 연장된다고. 천천히 깊게 쉬어서 이 그렇죠. 배꼽까지 숨이 느껴질 정도로 쉰다라는 그렇죠. 개념인가요? 훈련하면 실제로 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탤런트 김재원인가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자기는 숨을 1분에 한 번도 안 쉰다고 어릴 때부터 그 수련을 했다면서.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누가 갖다 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숨 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분 대단한 분이네. 네. 그런 뭐 1분에 한 번도 안 쉰대요. 기묘한 수련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 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네. 이제 내장하고 대화를 할 때 호흡을 신경을 네. 쓰죠.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네. 느리게 하면서 대화를 해요. 음. 그러면은 호흡수가 실제로 느려지고 네. 그리고 이제 길어져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길어졌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생활이나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감도 그렇죠.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심장이 덜 뛰어요. 어. 실제로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막 뛰고 막 이럴 때 심장 불모는 걸때 심호흡하잖아요. 네. 그럼 심장이 다스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안에 많이 이게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얕게 한다는 거죠. 또 빠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할 때 숨 죽인다 표현하고 숨가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숨 막힌다라는 그렇죠. 숨 막힌다고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숨 가쁘게 산다는 거죠. 네. 바쁘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느리게 깊게 네.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우리는 정신적으로 머리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이 마음을 심장이잖아요. 네. 이 심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흡을 그렇게 해야 된다. 명상을 할 땐 꼭 호흡법이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저는 이제 하는 일상 이 반응을 끌어내는 콘텐츠, 인기를 끄는 콘텐츠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범주 내에서 심장 박동수를 변화시키는 콘텐츠가 그렇죠. 인기를 끈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해요. 결국 어떻게 그러면 변화를 보통 흥분시키는 빨라진다고 거죠. 봐야죠. 네. 흥분시키는 거죠. 네. 그 흥분을 시키면 네. 재미가 있으면 흥분도 되고. 네. 결국 재밌는 콘텐츠들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12소 중에 네. 웃음도 적게 하라고 돼 있어요. 웃음 적게 해요. 생각도 적게 하라고 돼 있고. 재밌죠?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 감정도 적게 가잖아. 분노는 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흥분하는 콘텐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또 환자분, 부정맥이 심하셨던 분. 네. 1분이 아니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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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심장이 뛴다면, 네. 똑딱, 쉬고, 똑딱, 쉬고, 똑딱, 이럴 정도로 네. 잦은 부정맥이 있으셨던 네. 거예요. 한 70대 초반에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나중에 유튜브 촬영하면 나오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은 뭐 일본에 그런 거, 일본 동안 제도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이 축구를 볼 때 막, 그게 또 나타나시고, 네. 이분이 바둑의 고수이세요. 네. 바둑 두시면서. 그 바둑이 그렇게 정적인. 근데 이 몰입을 해갖고, 이게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는 그 네. 승부욕이, 네. 지지 않는 나는 그 승부욕이 막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켜요. 그거 하시고서 또 자꾸 이제 나빠지고 그래서 바둑 하시지 말라네요. 그쵸. 오목 같은 경우에도 두면, 얘가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에 내가 이거 하나만 놓으면 될 때,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오목도. 오목조차도. 네. 그 흥분은 그런 경쟁 뭐. 네. 그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재밌죠. 그저께 축구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신 거예요? 네. 원래 안 보시는 건 아니고요? 보죠. 너무 늦게 하고. 네.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네. 저는 사실 감정이 별로 없는 편으로 산 지가 꽤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감정이 요동칠 일이 좀 있었기는 하지만, 근데 그때 뭐 사실 이제 불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 마라, 보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지 마라, 봐서 괴롭다. 이게 다 감정이 감정이 과잉했을 때 일어나는 고통들인데,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딱히 뭐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늘 평화였어요. 별 생각 없어. 음. 누가 날 건드리면 빨리 벗어나면 되고, 그냥 못 건드는 대로 내가 가면 되고. 그런 게 화잖아요, 화. 네. 화가 난다 할 때도 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의사에서는 사람은 7가지 감정이 있다. 네. 희노애락, 애호경.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근데 그 7가지 감정 중에서 네. 6가지 감정은 네. 화가 올 수 있는데, 음. 한 가지 감정, 희. 희, 네. 기쁨은 화가 되지 않는다. 네. 항상 기뻐하라. 네. 근데 한자로도 재밌는 게 보면은 기쁠 시자에만 마음 심자가 없고 나머지 분노, 생각, 걱정, 근심, 공포 다 마음 심자가 희한하죠? 네. 희심이라는 말도 없죠. 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래도 네. 기뻐한 표정을 지으면 네. 나도 모르게 착각을 그렇게 일으키게 돼요. 그렇죠. 이게 또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실제로가 왜 연예인들, 이렇게 배우들 네. 표정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표정 근육이 웃는 표정 근육을 지으면 네. 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한번 그 경험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왠지 좀 설레고 기뻐지는 감정들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일을 네. 네.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네. 그런 표정이 이렇게 펴지면서 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괜히 좀 막 이렇게 설레는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이게 그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을 아시나요? 빚이 많다고 하는. 네. 그분이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복이 오면 웃어요가 아니에요. 네. 희한하죠? 그렇죠. 전제 조건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웃어라. 네. 그럼 복이 온다. 뭐 사실 제가 아무리 마음이 평화롭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습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원장님처럼 여기 오는 길에도 불현듯 떠올라요. 오늘 또 어둡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이러다가 아니지 이러고서 괜찮아 이러고서 혼자 웃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금방 제가 오랫동안 짜증내서 뭐합니까? 제 손해죠. 예.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예. 난 그냥 웃어야지 뭐 생각나도. 일부러 네. 네. 그냥 웃는 것도 웃으라고 그러면 되죠. 이게 좀 표현되는 네. 이게 습관이 안 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이 미소 근육은 이제 여기 근육, 스마일에는 여기 근육이 들려야 돼요. 네. 이 이빨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못 웃어서. 네. 그러면 저도 이 연습을 한참 했었죠. 아. 그래서 이 볼펜 같은 거 알고 네. 연예인들 그거 하잖아요. 네. 자기가 네. 이 근육을 이렇게 근데 이 근육이 이렇게 이제 미소 근육이라고 그냥 스마일이 되셔주면 네. 여기 주위의 근육들이 이렇게 릴렉스가 돼요. 늘어나요. 네. 호흡수가 커져요. 그쵸, 그쵸. 그래서 호흡이 더 원활해져요. 아, 그러겠네요. 저는 그런 이론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우연치 않게, 특히 어릴 땐 시원하게 웃을 일이 좀 있잖아요. 째지게. 이러고 막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시원하게 웃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웃겨도 조금 큰 소리로 웃고,
파한대설, 네. 파한대설 잘 하시는 거. 네. 파안이 그게 파안. 네. 그래서 하하하하하. 네. 이게 파안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굉장히 이렇게 네. 되면 비염도 좀 여기가 아는 이게 좀 여기가 자꾸 정체가 되는 거예요. 네. 하긴 뭐 무표정으로 살면 안 좋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얼굴 근육이 굳어지면 네. 위장이 안 좋아지고. 네. 우리가 경락이라고 그래, 경락. 네. 위경락. 끝났다. 네. 오늘은 너무